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나면 좀 달라진 몸의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안내를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게 괜찮은 건가? 아니면 나쁜 징후는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면서 좀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미리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걱정이라든지 불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증상들,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 기간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장암 수술의 기본은 근치적 절제술입니다.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하면 종양이 발생한 부위의 대장을 절제를 한 뒤에 남아있는 대장의 양끝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수술 방법은 환자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당연히 수술 뒤에 변화가 생기겠죠. 특히 대장암이라든지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배변과 관련된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그 대장의 생김새는 여러분들 아마 대충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소장과 연결이 된 대장이 그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맹장과 상행결장이 이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복부를 가로질러서 횡횡결장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 왼쪽에 하행결장과 그 다음 S결장,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곱게 뻗은 직장이 이제 항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암이 이 종양이 어느 위치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로 절제하는 부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수술로 절제하는 부위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좀 다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증상으로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그 우측 대장을 절제한 경우에 이 설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우측 대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측 대장을 절제한 경우에 이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설사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이제 횟수가 아주 잦기도 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고요. 변의 굵기도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술 이제 끝나고 일주일, 2주, 한 달 이렇게 뒤에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최소 이제 좀 몇 달이 지나야 설사가 원래 변으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좌측에 있는 대장을 절제한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좌측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행결장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S결장 그리고 직장도 포함을 해서 이쪽 좌측에 있는 대장을 제거한 경우에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예측 불어의 배변이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배변, 한꺼번에 여러 번 배변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대장 운동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좌측 대장은 무수하게 많은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한 신경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장 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배변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잦은 배변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주로 이제 직장을 절제한 경우, S결장을 포함해서 직장을 절제한 경우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잦은 배변에 관한 얘기, 우리가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직장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직장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직장은 우리 몸에서 아까 여기 상행, 그다음에 횡행, 그다음에 하행, S결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장. 이 직장은 우리 몸의 대장에서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항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길이가 20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다른 대장들이 이렇게 복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장은 이렇게 그 골반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골반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암의 경우 그러니까 다른 대장암에 비해서도 수술을 하기도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어려운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남자의 경우에는 방광, 정낭, 전립腺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도 뭐 방광, 그리고 자궁, 질 뒤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여러 신경들을 이렇게 건드리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래서 좀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대장에서는 물을 비롯한 미네랄들이 흡수가 되죠. 뭐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 있는 또 세균의 그 도움을 받아서 변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에서 단백질 소화물이 이제 발효가 되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가스가 생성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냄새도 좀 나는 그런 이제 가스가 배출이 되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이런 영양소의 소화나 흡수는 일어나지 않고요. 직장은 대변을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변의 최종적인 보관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시기에 이 이제 대변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직장의 부피가 최대 400ml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적이 400ml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변을 참을 수 있는 그 부피도 그 정도고요. 하지만 뭐 절반 정도가 차면 보통은 변을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암으로 이 직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면 직장의 용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직장의 용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화장실 가는 배변 횟수가 한 10번에서 12번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제일 많았을 때가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장 심한 경우에, 그러니까 직장을 잘라낸 절제한 범위가 이제 좀 넓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30번에서 40번 정도도 이렇게 배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 배변 횟수도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져요. 보통 이제 6개월을 전후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호전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정도까지는 진짜 좀 많이 횟수가 좀 잦았던 것 같고요. 2년이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좀 굉장히 눈에 보이게 빨리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골반에 우리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직장암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잦은 방귀와 냄새를 들 수 있는데요. 직장암이라든지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약 50% 이상이 외래 진료를 왔을 때 이제 이 잦은 가스와 냄새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귀는 보통 식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삼킨 공기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 내에서 발효된 그런 가스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뭐 10회에서 20회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스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장의 전체 길이가 약 한 1m 50cm 정도가 되는데요. 직장암이라든지 대장암으로 인해서 장을 절제를 할 때 종양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종양 부위만 이렇게 똑 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양이 발생한 부위 주변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20에서 30cm 정도의 장을 절제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0-30cm면은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1m 50cm, 전체 길이가 1m 50cm인데 그 중에 20에서 30cm 정도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대장 내에서도 이제 이 발생한 가스를 흡수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이 이제 20에서 30cm 정도가 이제 짧아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는 이제 가스가 좀 더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이 짧아져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직장암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은 특히 이제 직장을 절제하면서 이제 항문 쪽과 이제 병변이 좀 가까워서 그 항문의 관략근을 일부 절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관략근을 이렇게 절제를 하다 보니까 관략근의 이제 힘이 좀 약해져서 이제 이런 가스가 좀 새 나오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암 환자의 경우는 좀 더 자주 가스가 배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이제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그런 음식 중에서 가스를 좀 많이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식재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파, 그다음에 양배추, 버섯, 무, 콩류, 오이, 유제품, 그리고 이렇게 빨대로 우리가 음료수를 이렇게 마실 때 그때도 이제 공기가 많이 섭취가 되니까 가스를 많이 유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재료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암 진단 받고 그다음 암 수술 이후에 건강식단으로 이제 식단을 이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좀 많이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술 이후에 이제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냄새 같은 경우에는 냄새는 정말로 이렇게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 음식에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 성분이 발효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냄새를 좀 많이 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황이 또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양배추, 양파, 콩류, 고구마, 계란, 치즈, 유제품들, 그리고 또 비타민류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단을 이제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가 치유를 위한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이렇게 가스가 좀 많이 발생하고 냄새도 옛날보다 좀 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장암을 진단받기 전이라면 이렇게 가스가 많이 이제 발생하고 아니면 또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횟수라든지 그런 냄새의 변화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장 폐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장 유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부작용으로. 가스가 잘 나온다라는 말은 이제 장 운동이 아주 활발해서 가스를 잘 밀어내고 이게 바깥으로 배출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가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고, 초창기에 저도 이제 직장암 수술을 받고 난 처음에 이제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남편과 방귀를 서로 이제 트지 않고 이제 한 결혼 생활 20년 정도 동안에 방귀를 서로 트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없이 이렇게 가스가 탁 나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너무 쿨하게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그동안 참고 있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몰래 방귀 끼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그냥 이참에 방귀 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귀를 서로 이제 트고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요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열심히 남편이 잘 이렇게 가스를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좀 되게 아무리 배우자고 가족들이지만 좀 약간 창피하고 무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타박 주시거나 무안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째로 무름변이나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주로 이제 직장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제 무름변이나 가스에 의해서 이런 변실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절제를 하게 되면서 이 직장의 용적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의 용적이 감소하면서 변을 좀 참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내에는 변이 차 있는지 가스가 차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을 이렇게 절제하는 과정에서 감각신경 기능이 소실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스와 이렇게 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직장 절제 수술 중에서 이제 항문의 그 관략근 일부를 또 같이 절제를 한 경우에는 이 항문 관략근 자체가 또 되게 약해져 있으니까 그 조절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 수술 초기에는 이제 이런 증상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수술을 일정한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 점점 증상이 호전이 되고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식사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주치 선생님께 그 약물 처방을 이제 부탁을 드리면 약물도 처방을 해 주시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증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초기에 힘들다가 이제 또 괜찮아지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째 증상으로 이제 항문의 통증과 피부 손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직장이라든지 S결장을 수술한 경우에는 보통 그 문합기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대장을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잇는 그 기계를 문합기계라고 하는데, 이 문합기계가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항문이 좀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변 횟수가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항문 주위에 그 피부 손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이제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가 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증상도 주로 이제 S결장이라든지 직장과 관련된 증상인데요. 이제 S결장암이라든지 직장암으로 절제를 한 경우에 배뇨기관에 관여하는 신경이 다치거나 절제가 되면 이런 배뇨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신경이 다치거나 절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수술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잡아당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이런 배뇨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 증상은 대부분 입원 기간 내에 회복이 되고요.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곧바로 정상으로 되돌아오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요. 직장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골반 안에는 또 성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도 지나고 있다 보니까 암이 이제 성기능 신경에 직접 침범을 하거나 근접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기능 어떤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술로 인한 원인보다는 그 암으로 인한 불안함 혹은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이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암 환우의 그 배우자분들 그 포용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은 상담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좀 힘이 든다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 주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배뇨 기능 장애처럼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절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이제 그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 전문의와 또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 보통 이제 암이 발생하는 그 연령대를 살펴보면 이제 50대 이후에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면 보통 이제 남자분들께서는 그 전립선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완경, 그 폐경의 시기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것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이제 암의 수술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이게 암 수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근데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